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된 특징주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황에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중국이 80% 이상이 81%네 아니면 90% 이상이 말이 많은데 어찌 됐던 중국이 거의 독과점 독점에 가까운 수준의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 요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북한에 히토류가 있다라고 전에 한번 광맥자원주에서 그 광물자원주 쪽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렸었죠, 영상을.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자원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토류 같은 경우는 자, 메모장을 하나 꺼내볼까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그래요. 80에서 한 95%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조사 기관마다 다른 거겠죠. 81에서 95%였나요? 그쵸? 81%, 95% 다 각각 다 달라요. 조사하는 기관마다 이 정도에 차지하고 있다. 아마 생산량이거나 아니면은 매장량 요 둘 중 하나로 해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대충 약 5억 5천만 톤, 1천만 톤 보유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2010년도 일본의 사과를 받은 사건이 유명하다. 일본이랑 영토 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냥 히토류 니네한테 그 수출 안 한다 했더니 일본이 바로 사과해 버렸죠. 전자기기 쪽이나 아니면 방산 쪽 무기나 이런 쪽 장산 분야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집중한 게 북한이 세계 2위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고비용 문제가 있고 기술력의 고도화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북한이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 1600인가? 1620? 약 요정도 되는 걸로 해서 만톤. 이것도 약 톤 보유. 세계 2위라고 합니다. 2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거를 안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를 중국이 캐갈 거예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협약을 맺어서 캐가던가 야 우리 기술력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다가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히토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나라에는 조금 피곤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쟤네 중국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게 얘네가 히토류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채굴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원래 자동차 전장용 가정 모터의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쪽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게 히토류의 대체 상품으로 불려요. 그래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히토류를 채굴하는 게 아니에요. 채굴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자원을 개발한다 이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
대체 품목이라고 해야겠죠. 요거 이쪽을 개발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을 해버렸네요. 앞으로는 히토류는 이제 자원에 한정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매장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순수 히토류가 아니에요. 아까 고비용하고 고기술력이 들어간다 필요하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매장돼 있으면은 그 중에서 소량밖에 채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희귀금속이 되는 거죠. 희귀한 광물이라고 해야겠죠. 꼭 금속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희귀한 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있으면은 이 중에서 히토류를 분리해내야 될 거예요. 조금씩 붙어 있는 거를 분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해가지고 하면 소량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이 5억 5천만 톤 보유하고 있다 해도 5억 5천만 톤이 다 히토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체 상품들이 오늘 부각이 됐다. 그래서 유니온 뭐 급등했는데 이거 과거에 제가 종목 진단 한번 해드렸으니까 뭐 간단하죠. 이때도 5,800원 요 구간이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5,300원 이러면서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4,300원 요 구간까지 뭐 한번 이탈하면서 뭐 4,000원대를 위협했었는데 아래까지 한 3,800원 한번 줬었죠. 그래서 올라와서 4,800원 저항 한번 받고 이제 있다가 오늘 아예 그냥 갭으로 뛰어가지고 올라왔다. 상한가 들어갔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유니온 같은 경우는 내일 5,800원을 돌파해가지고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야지 뭐. 그리고 5,800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5,800원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장중에라도 분할 매도를 시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가지고 수익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수익 보셨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이탈할 때까지 이탈하면 매도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보시고 5,8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 보시면 되겠죠. 500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는 뭐 6,300원, 6,800원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800원 아래서 시작을 하고 5,800원 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요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가지고 쪼르륵 밀리면은 5,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5,300원 유지해줘야 되고 여기를 유지 못하면은 뭐 다시 뭐 원점 복귀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아시겠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슈가. 그러니까 분할 매도가 답이다. 분할 매도 영상 교육 영상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으니까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쪽이 뭐 오늘 강했다. 근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찍어서 눌렸죠. 눌린 거 보면은 유니온도 내일 그냥 무작정 막 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니온이 달리면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고점 넘어 3,000원 넘어가서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니온도 좀 더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3,000원을 못 넘어가면 유니온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과거에도 많이 말했어요. 해인 같은 경우도 히토리 하면 항상 나오는데 21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힘이 약한 것 같아요. 61선 돌파를 못해서 이게 좀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리는 순간이었으면은 제가 볼 땐 돌파를 했을 것 같은데 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고 쪼르륵 밀렸는데 뭐 21선 터치를 하던 해서 다시 한번 61선 도전하고 뭐 두 번째든 해가지고 뭐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히토리 하면 해인 같은 경우가 한 방씩 터져요. 이렇게 보시면은 터져요. 그 북한 자원 뭐 광물 이런 쪽이나 히토류나 나오면 한 번씩 터지는 뭐 이런 종목이다. 근데 시총이 엄청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런 거는. 왜냐면 혹시나 큰 비중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큰 금액이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자금 크신 분들은 매매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시총이 작아서 보시면은 시총이 65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뭐 강하게 말씀드리진 못한다. 뭐 이구선 그 다음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했는데 얘는 요즘에 계속 이렇게 급등 나오고 밀리고 급등 나오고 밀리고 이게 일이에요 지금.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61선을 이렇게 안착해주는 모습은 있습니다. 61선 안착해주면 다시 한번 뭐 돌파 시도 나오겠죠. 얘가 3,000원을 계속 못 넘어가요. T플렉스는 3,000원 안착해주면 아마 한 번 더 이렇게 위쪽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3,000원 안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힘들게 가요. 근데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 그 이중바닥성 움직임이라고 해서 이게 캔들로 이중바닥 이렇게 그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 21선으로 이렇게 이중바닥을 지금 그리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위쪽에 있으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21선 타고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다음 달 정도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정도 가능성은 있다. 대신 여기 그 2650원 구간, 요 구간에서 61선인데 요 구간은 이탈 안 하고 지켜주는 게 좋아요. 이 위쪽에 있으면 더 좋고 못해도 2650원 이탈 안 하고 버텨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21선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얘네가 골든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고 21선 이렇게 터치라도 한번 하고 쭉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모양은 만들고 있다. T플렉스 뭐 저도 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 종목도 그렇게 식총이 높지는 않아요. 또 600억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근데 한번 이렇게 끼를 부리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지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이슈는 됐는데 똑같죠? 얘는 오히려 더 약해. 61선 맞고 21선 아래로 밀렸죠. 그럼 얘는 약한 거예요. 이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T플렉스 같은 게 유리한 거고. 보시면은 얘는 분홍색 21선 아래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T플렉스는 61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강한 거예요. 얘가. 아시겠죠? 헤인 같은 경우도 61선 맞고 밀렸는데 얘는 21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지보다는 헤인이 강한 거고 헤인보다는 T플렉스가 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네페스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이쪽으로 뭐 엮였는데 뭐 큰 상승은 안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21선, 61선 여기라도 한번 건드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드리지도 못했죠. 그럼 얘는 더 약한 거예요. 얘는 지금 더 약한 거예요. 참 저도 네페스 신소재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수급이나 이런 게 약하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지금은 약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고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약해졌다. 근데 추후에 언제라도 뭐 다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페스 신소재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뭐 북한 광물 뭐 이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약하죠. 얘도 21선 자체도 못 넘어가죠. 건드리고 21선에서 밀렸다. 21선을 올라타면은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완만해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이 위에 헤인처럼 여기 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포스코 엠텍은 좀 올라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대신 21선 여기 한번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이렇게 뿜어낼 가능성도 있다. 충분하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워낙 뭐 한방이 센 놈이라서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 한방이 올라갔잖아요. 11,400원까지 한방에 거의 2배가 올라갔죠. 한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방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산중공업 이런 놈들도 한 번씩 뭐 꼽히는데 얘도 21선 갭으로 돌파했고 61선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조금 강해질 수 있다. 21선이 꼬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강한 거예요. 21선이 이렇게 저 분홍색 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서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올 때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요런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락 중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하락 중이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올라가도 한 번 정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도 타이밍을 준비해야 된다. 요 개념을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핀 관련주로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이 기업이 뭐 기술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은나노 와이어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아까 대체 상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도 약간 대체 상품 쪽으로 불리는 쪽이라 상보가 이쪽으로도 좀 같이 엮여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쪽 다 엮이는 거예요. 상보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쪽으로는 안 엮였으면 좋겠네. 전 상보는 차라리 그래픽이나 은나노 와이어 쪽으로 엮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잡테마는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제가 잡테마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막 다 너무 많이 엮이면은 이쪽 자금 이쪽 자금 이쪽 자금 다 섞이면은 주가가 맥을 못 쳐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만화의 색인데 웬만하면 2개 정도, 지금 요거 3개 엮여 있잖아요. 만화의 색인데 하나 정도는 이런 쪽 히토류 같은 쪽은 상보에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고, 그래핀이 지금 뭐 주목을 많이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핀이랑 뭐 은나노와이어랑 뭐 이런 이쪽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2개로 해서 2가지로 좀 뭐 힘을 받으면은 좋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상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핀 때문에 한번 올라와 있어갖고, 이런 경우 눌리면 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에 9일 제지 말씀드리면서 이거 따라붙지 마라. 눌리면은 이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단이라도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따라붙지 마라. 이렇게 요 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쉬는 날, 그죠? 그랬더니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이거 3,000원이라도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말이 씨가 됐어요. 제가 말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내려올 때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욕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한 차례 시세를 더 만들어서 적어도 이중천장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요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봐야겠죠.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모양은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버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보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멋진 모습 만들었고, 너무 올렸다. 멋진 모습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를 고점을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요거는 그냥 피레침 정도고 애교 정도고 요런 식으로 해서 3,000원 위쪽을 올려갖고 3,000원 뭐 초중반이도 여기 한번 이중천장을 만들 거냐, 요 구간이든 여기서 꺾이든 이중천장을 만들 거냐,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고민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볼만한 것 같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몇 종목 이렇게 쭉 끌고 나왔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히토류 쪽이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이랑 내일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이라고 보고, 아까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렇게 밀리고 대부분 다 밀렸잖아요. 그래서 유니온이 또 끌고 가면 모르겠는데, 기껏 해봐야 짧은 테마 정도지 이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히토류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이 정체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 기준에서 이탈을 하면은 분할매도, 그냥 한번, 저는 급등한 종목은 이제 한 번 혹은 2번에 그냥 아예 정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분할로 여러분들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 있다가 다시 손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들고 있다가 손실로 가지 말고 분할 매도라도 해서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 놓으면서 보시면은 마음이 좀 편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시면은 만족도가 낮은 걸로 생각해서 회사에서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서 유튜브에 남아있지 않은 제 주장에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